본 교육과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전과 수행 중에 알아야 할 학생 인건비 제도와 처우 보장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교육 영상입니다. 학생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학생 인건비 지급액 책정, 학생 연구자 연구 참여 확약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는 연구 수행 중 학생 인건비 부당 회수, 과제 참여 내역, 과제 예산 규모, 수급액 정보 등 정보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성과 보상, 권익 보호, 고충 상담 신고 창구,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정보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성과 보상, 권익 보호, 고충 상담 창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연구자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구개발기관은 학생 연구자 연구 참여 확약서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학생 연구자를 참여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 참여 확약서에 연구개발 과제가 명시되지 않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도 과제 수행을 위해 학생 연구자를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연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 연구자는 본인이 참여 연구자로 등록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목록과 학생 인건비 지급 내역,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 인건비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는 소속 학교나 연구개발기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받는 인건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 인건비 역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학생 연구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의 소득 전체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학생 연구자는 필요경비 제외 후 세금이 확정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 연구자는 연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연구수당 또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학생 연구자가 발명에 참여하였다면 직무 발명자로 등록되어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 혹은 기관장 등 기관은 연구수당 또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 지급 시 해당 과제의 연구 책임자 및 학생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 또는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직무 관련 발명에 참여하여 발명자로 등록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연구 책임자는 발명에 기여한 학생 연구자가 등록 특허에 발명자로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 간 서면 계약하는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무 발명 보상 관련 규정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기관 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생 연구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익은 무엇일까요? 학생 연구자는 인권 및 부당 업무 거부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학원의 특성상 일부 연구실에서 행해졌으나 이는 보다 나은 연구문화 정립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은 2022년 3월부터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인권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 또한 연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연구윤리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연구자 연구 참여 확약서에는 담당 업무와 역할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학생 연구자가 연구 책임자로부터 연구 참여 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책임자의 자녀의 숙제를 대신해 주거나 논문 작성을 대리해 주는 일, 기타 사적인 심부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 연구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과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정을 요구받은 사람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기관 내 고충상담 창구에 알려 시정하도록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소속 학생 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학생 연구자와 연구 참여 확약 시 휴가 보장 일수, 휴게 시간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 내에 학생 연구자의 학업, 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에 대해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 등을 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된 보험만으로는 중대 연구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학생 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학생 연구자의 상해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인 공학, 자연, 의학 계열과 일부 교육 계열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근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연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험의 보상 가능 범위 등의 자세한 사항은 기관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학생 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이 지원 규정 내에는 학생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진행하며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소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자는 연구 참여 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 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지속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